예, 안녕하세요. 링컨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수능 다음 날이네요. 지금 시간은 7시 아침 18분인데, 한 5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갖고, 뭐, 책도 읽고, 좀 샤워도 하고, 뭐, 생각도 정리하고, 뭐, 요것저것 좀 하다가, 이제 지금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마음이 좀 착잡한데요. 그 이유가, 좀 전에 그 미드 섹스 앤더 시티 그거를 보면서 이제 어떤 표현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까 하다가 그래서 치팅에 관한 내용들을 좀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좀 울적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한번 말씀드리고 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네이티브는 쉬운 영어로 말한다. 여기서 표현 좀 볼게요. 첫 번째 표현은 I wish I knew 이건데 내가 정말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가정법 과거잖아요. I knew 이 과거가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실제 모른다는 거죠. I wish I knew 이 표현 어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you lost me. 이 말은 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막 얘기하다가 상대편이 뭔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you lost me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o clue 이것도 I have no idea 그런 뜻이에요.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 하강호 교수님이 쓴 요 책. 이 책에서도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들이 있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론이 분분하잖아요. 모국어를 예를 들면 성인이 배울 때 어렸을 때 배우면 모국어를 습득할 때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성인이 되어서 할 때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 그러니까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이라는 건 우리가 리스닝 엄청나게 많이 듣잖아요. 그 다음에 스피킹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리딩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라이팅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단계를 따르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따라야 된다. 그게 제일 정확하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성인은 아이가 언어를 바꿔가는 과정,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를 들면 그래머를 좀 더 알려주는 게 더 낫다. 이런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하강호 교수님 같은 경우 모국어 습득하는 과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하강호 교수님 의견에 거의 제가 다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만은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어렸을 때 배우는 건 그게 맞아요. 근데 성인일 경우에는 이제 그 바나나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나나 선생님은 그래머가 먼저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회화에 꼭 필요한 그래머.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개가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려야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이 배울 땐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논할 필요가 없고 제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이 갔는데 두 개가 같이 가도 충분히 괜찮다.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뭐 이게 이론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은 회화에 필요한 그래머, 문법 구조하고 리스닝하고 두 개가 같이 가도 성인인 경우에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시사 뉴스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좀 제대로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아츠 노년이라고 그 요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유행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요거는 르피에드 인 강남
요건데 사실 이제 저희가 아파트를 지을 거냐 오피스텔을 지을 거냐 이제 고민이 많은데 아직 결정은 최종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여기가 이제 저희가 현재 가진 땅이 600평이고 그다음에 200평을 추가로 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살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럼 800평인데 사실 뭐 한 동이 들어올 수도 있고 두 동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아파트 여기 숲에 둘러싸인데 나 홀로 아파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쯤에 아마 지하철역이 들어설 걸로 예정이 되는데 아직 들어서지 확정은 안 됐어요. 아마 내년 10월, 11월 이때쯤 확정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역세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로 분양하는 게 분양이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역세권이 아니라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아파트로 지으려면 이 경계선에서 2m씩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600평으로 했을 땐 떨어져요. 근데 800평으로 할 땐 그나마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마 200평을 사게 되면 아파트로 그냥 600평으로 하면 오피스텔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기가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지을 만한 그런 입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생각하는 거는 가격은 그렇지 않은데 퀄리티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뛰어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 바람이고 꿈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머릿속에 몇 개 떠오르는 건 있는데 아직 좀 뭐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 조금 더 제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건 그냥 제가 요즘 고민하는 문제인데, 요즘 이제 집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하니까 좀 배부른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지만 나름대로 이게 고민이 엄청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또 계획이 다 잡히고 그러면 어떤 고민인지 그런 것들은 한 개, 두 개씩 풀어내 볼게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요건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BTS Life Goes On이 빌보드 차트 싱글 1위에 올랐다고. 싱글 1위에 오른 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강남 스타일이 세계 빌보드 차트 싱글 2위까지는 갔었는데 1위까지는 못 갔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Life Goes On이 우리나라 노래로서는 한국 노래로 하는 걸로서는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근데 Life Goes On이 제가 다시 한번 조용한 때 들으면서 음미해보고 가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못 해봤어요. 그냥 이상하게 바쁘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시간이 되는 대로 꼭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TS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섹스 앤 더 시티에서 치팅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웠냐면 이 섹스 앤 더 시티 이걸 보면서 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면 그 사라 파커가 이제 원래 진짜 계속 좋아했던 건 벤이잖아요. 벤인데 이제 우연히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잠깐 사귀었던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얘기하고 그런 단계까지 와요. 그래서 그 남자가 막 결혼하자 그러고 막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들, 어디서 살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는 와중에 갑자기 accidentally 다시 벤을 만나서 벤하고 하룻밤 자게 돼요. 근데 벤하고 공식적으로 브로커한 상태였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자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데이트하고 있는 남자가 있고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갑자기 벤하고 다시 자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담배도 끊었었는데 다시 담배를 피게 돼요. 그러면서 그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그 변호사 친구 갑자기 아사만다 아니고 미란다하고 만나갖고 그래요. 미란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막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나 벤하고 잤어. 그러니까 미란다가 놀래죠. 나 담배도 다시 피게 됐어. 그러면서
어떻게 나 죽을 만큼 나쁜 년이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만다가 I'm not judging you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 너 판단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친구로서 이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쉬운 듯이. 그리고 그 지나서 막 후회하죠. 사실 인생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남자라면 그게 뭐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일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업하다가 조금 손해를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러면서 예를 들면 사람이 그렇다고잖아요. 미래에 다가올 수익보다 현재 손실을 더 막 못 견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내렸던 나 자신을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힘든 거죠. 그렇게 마음이 힘든 시간을 제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왜 언제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왜 그 당시에는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에서 왜 우리는 그런 결정들을 하고 그러면 그런 결정들을 내리지 근데 그런 결정을 완전히 안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을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요즘 마음을 잡고 있어서 마음은 많이 평안해지긴 했거든요. 근데 뭔가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어떤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늘 표현 섹스 앤 더 시티에서 제가 알려드릴 표현은 뭐냐면 어디 써놨 여기구나. 이제 그 주인공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어떤 사람하고 어깨길이 탁 부닥치는데 이 사람이 사과를 안 하고 가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그러거든요. You are so busy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바쁘지? 그렇게 바쁘니까 사과할 시간도 없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선 지나가다 부딪혀도 별로 사과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단일 민족이니까 우리는 전부 한 민족이다. 뭐 가족끼리는 그렇게 뭐 사과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컨셉인가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봤고. 근데 어찌됐든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면 꼭 미안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도시에는 요즘 그런 것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좀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거 풍자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친구들끼리 만나갖고 서로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일주일 동안에 뭔가 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Carrie, where's the news? 그러니까 너에 관련해 갖고 뭐 좀 우리한테 알려줄 거 뭐 있어?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건 했죠 아까. 그리고 aiming for the living beyond limits. 요것을 리미트에서 뒤에 s가 붙여서 리미트인데 그걸 제가 리미트라고 썼더라고요. 그걸 s를 붙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딴 친구한테 물어봐갖고 그걸 한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잘못 쓰여졌어요. 오늘 배울 표현은 이제 두 번째 문장인데 That's the question that changed my life forever. 그래서 나의 인생을 바꾼 이 질문이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If your life were a book and you are the author 까먹었네. How would you want your story to go? How would you want your story to go? 이 표현이죠. If your life were a book and you are the author, how would you want your story to go? 이 표현, 요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That's the question that changed my life forever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관계 대명사가 나오네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문법은 오늘 동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품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동사는 사실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run, 뛰다, 뭐 eat, 먹다 이런 건데
여기서 먹다가 eat이잖아요. 근데 원어민들은 eat 안 쓰고 have나 grab을 많이 쓰거든요. grab a coffee 그러거나 let's have the lunch 이러는데 eat하고 have의 그 뉘앙스의 차이를 약간 말씀드리면 eat은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그냥 진짜 먹는 거죠. 근데 have는 좀 즐거움을 갖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ave가 훨씬 무엇을 먹다 할 때 예를 들면 뭐 너 점심 먹었어? 예를 들면 오후 한 3시쯤 만났어요. 근데 Did you have lunch? 이러지. Did you eat lunch? 이렇게는 안 해. 그러니까 Did you have lunch냐고 하냐? Did you eat lunch냐고 하냐? 그러니까 Did you eat lunch라고 하면 초보자신 거죠. Did you have lunch? 그러면 중급자라고 할 수 있죠. 예.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늘 책 하나 추천드릴 거는 Atomic Habits. 그래서 이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인데 엄청납니다. 책이. 근데 책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링컨이었습니다.